전 세계가 AI에 미쳐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 눈앞에 가로 세로 10cm도 안 되는 작은 실리콘 조각 하나가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조각 위에서 태양 표면에 버금가는 열기를 둘러싼 인류 최대의 에너지 전쟁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은 약 460테라와트시, 전 세계 전기의 약 2%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26년이 되면 이 숫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나 1000테라와트시에 육박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정도면 일본 한 나라가 1년 동안 쓰는 전력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제 AI 최적화 데이터 센터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몇몇 연구는 앞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데이터 센터 전력의 30% 이상이 AI 연산에 쓰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보신 유튜브, 카카오톡, 검색, 그리고 챗 GPT 같은 AI 서비스 뒤편에서 한국 한 도시 전체가 쓰는 전기에 맞먹는 에너지가 계속해서 열로 버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열기를 제대로 식히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대만 TSMC가 생산하는 차세대 AI 가속기들은 이미 단일 칩 기준 1kW에 가까운 수준까지 전력 소모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 칩들이 수십 개, 수백 개씩 묶인 렉 전체로 보면 렉 하나가 소형 아파트 몇 세대가 동시에 쓰는 전력을 집어삼키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열을 잡지 못하면 수천억 원짜리 슈퍼컴퓨터는 순식간에 값비싼 고철이 됩니다. 엔비디아 주가, 나스닥 지수, 그리고 여러분의 국민연금과 연금펀드, 해외 주식 계좌까지 도미노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미세하게 회로를 그리느냐를 넘어 누가 이 열이라는 거대한 벽을 먼저 무너뜨리느냐라는 냉각과 패키징의 영역으로 완전히 옮겨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만 TSMC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 실리콘 속으로 냉각수를 직접 흘려보내는 기술, IMCSI,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대한민국 반도체 연합군의 생존 전략을 바닥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TSMC의 핵심 무기인 코오스,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는 쉽게 말해 아파트 재건축 공법입니다. 예전에는 넓은 평지에 단독주택, 즉 칩들을 하나씩 깔아놓고 선으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땅값, 전력, 지연 시간을 다 줄이기 위해 칩 등들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는 일종의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문제는 층수가 높아질수록 터집니다. 층마다 GPU, HBM, 컨트롤러가 켜지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열과 위에서 내려오는 열이 서로 겹치고 패키지 전체가 거대한 가마솥처럼 달아오릅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열의 장벽, thermal wall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TSMC가 내놓은 답은 상식을 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칩 속에 직접 물기를 파자. IMCSI, 통합 마이크로 채널 실리콘 냉각 기술은 실리콘 뒷면에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은 미세한 수로를 새기고 그 안으로 냉각수를 직접 흘려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열 전달을 방해하던 중간층, 열계면 물질과 히트 스프레더 일부를 과감히 걷어내고 실리콘 자체에 혈관을 심는 셈입니다. 논문과 시연 자료를 보면 TSMC는 COWOSR이라는 대형 패키지 뒷면에 마이크로 채널을 구성하고 40도 정도의 냉각수를 분당 수리터 이상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패키지 전체로 약 3.4kW에 이르는 열부하를 감당하면서도 기존 방식보다 열 저항을 10에서 15% 낮추는데 성공했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수천 번의 온도 변화와 고온 저장, 가압 침수 테스트에서도 누수 없이 버텨냈다는 신뢰성 평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제 칩은 단순히 뜨거운 돌덩이가 아니라 안쪽으로 시원한 혈관이 흐르는 인공 장기에 가까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공장을 넘어서 AI라는 불꽃을 가두는 냉각 요새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AI 서버 시장은 세 축으로 돌아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엔비디아 주가나 한국 반도체 주가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축은 두뇌, 미국입니다. 엔비디아의 GPU, 구글의 TPU,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가속기 설계가 모두 여기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축은 몸체와 피부, 대만입니다.
TSMC는 미국이 설계한 칩을 5나노, 3나노 같은 미세 공정으로 만들고 COWO 같은 첨단 패키징으로 여러 개의 칩을 하나의 거대한 모듈로 묶습니다. 여기에 IMC-SI 같은 직접 냉각 기술까지 더해서 고온에 버티는 방열 슈트를 입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이 바로 혈액, 대한민국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HBM, 고대 역폭 메모리가 GPU 옆에 붙어 초당 수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피처럼 흘려보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건축 설계를 맡은 천재 건축가라면 대만은 철근과 배관, 보일러, 냉각수까지 설치하는 종합 시공사이고 한국은 그 집안을 도는 전기와 물, 공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회사입니다. 문제는 집이 커질수록 그리고 방이 많아질수록 에너지와 열의 문제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입니다. HBM 적중수가 12단, 16단에서 앞으로 20단 이상으로 가면 메모리칩 한 덩어리의 열 밀도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층을 하나 더 쌓을 때마다 전류가 지나가는 배선은 길어지고 열이 빠져나올 길은 점점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1위 메모리 타이틀만 믿고 버틸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TSMC의 냉각각 플랫폼에 얼마나 잘 붙을 수 있느냐, 혹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패키징 냉각 플랫폼을 키워낼 수 있느냐가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익숙한 칩 공정이 아닌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패키징과 기판, 냉각 영역에서 새로운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글라스 기판 전략입니다. 삼성전기와 삼성전자는 2028년부터 AI용 고성능 칩 패키징에 유리 기판, 글라스 서브스트레이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세종 등의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고객사와 샘플 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굳이 유리일까요? 기존 패키지 기판은 유기물, 쉽게 말해 고급 플라스틱 계열이라 넓게 만들면 휘어지고 열에 약합니다. 하지만 유리는 열에 강하고 표면이 매우 매끄럽고 열팽창 특성이 균일합니다. 그래서 더 큰 면적의 인터포저와 더 촘촘한 배선을 구현할 수 있고 HBM을 더 많이, 더 촘촘하게 붙여도 신호 지연과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TSMC가 실리콘 속에 물기를 파서 열을 뺀다면 삼성은 아예 바닥판을 유리로 바꿔서 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려는 겁니다. AI 칩 하나에 HBM을 8개, 12개 붙이던 시대에서 글라스 기판 위에 수십 개까지 확장하는 시나리오도 이제 연구 단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행보는 조금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TSMC와의 협력을 더욱 깊게 가져가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HBM사와 그 이후 세대에서 메모리 스택의 베이스 다이, 즉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칩 일부를 TSMC의 첨단 공정에서 제작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한국이 만들고 그 메모리의 두뇌에 해당하는 칩은 대만이 찍어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하이닉스는 MR-M UF와 같은 특수 몰딩 공정을 고도화해 HBM 층 사이의 열 기계적 스트레스를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TSMC 코OS와의 궁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TSMC 공장에서 온전히 돌아가는 HBM은 하이닉스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액티브 인터포저, 능동형 인터포저입니다. 과거에는 인터포저, 즉 칩들 사이를 연결하는 판때기는 그냥 선만 깔아주는 배선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판 안에 전력관리 회로, 신호재생 회로, 심지어 간단한 연산 기능까지 집어넣는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TSMC와 여러 연구기관의 발표를 보면 액티브 인터포저를 활용해 전력 분배를 최적화하면 시스템 전체 소비 전력을 10에서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 영역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HBM과 GPU 사이의 인터포저에 전력관리 기능을 심어 필요한 위치에만 정밀하게 전력을 공급하거나 발열이 심한 구간에는 의도적으로 클럭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메모리만 잘 만드는 업체에서 칩 전체의 온도와 데이터 흐름을 설계하는 시스템 코디네이터로 올라가려는 시도입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열과 패키징에 집착해야 할까요? AI 시대의 반도체 전쟁은 이젠 단순히
누가 더 빠른 칩을 만드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고 같은 전력으로 더 많은 연산을 뽑아내느냐의 싸움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이 최근 투자 설명회에서 강조하는 키워드는 최대 연산 성능이 아니라 와트당 성능, 즉 전력 1와트당 얼마나 많은 연산을 뽑아내느냐입니다. 전력 요금과 탄소 규제가 동시에 올라가는 시대에 전기를 허투루 쓰는 칩은 아무리 빨라도 선택받기 어렵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평택과 용인에 지어지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그곳은 전 세계 AI의 열기를 잠재울 거대한 냉각수 저장고이자 5나노, 3나노, HBM, 글라스 기판, 액티브 인터포저를 한데 엮어내는 종합 에너지 관리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패키징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영역에서 뒤처지면 단순히 반도체 몇 개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수출과 일자리, 그리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반도체 뉴스를 보실 때 나노미터 숫자에만 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대신 이런 단어들의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글라스 기판, HBM사, 액체 냉각, COWOS, 액티브 인터포저. 세상은 지금 빠른 컴퓨터에서 뜨겁지 않은 컴퓨터의 시대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요동치고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위협하는 이 모든 현상의 이면에는 열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아주 단순한 물리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글라스 기판과 자체 패키징으로 TSMC의 냉각 플랫폼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SK 하이닉스가 TSMC와의 연합을 통해 HBM 시장 점유율을 굳혀갈지 우리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기술은 차갑지만 그 기술을 둘러싼 자본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TSMC가 칩 안에 물을 흘려 열기를 식히듯 우리도 감정에 치우친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와 구조적 권력을 일궈내는 차가운 이성으로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 생존 그 자체입니다. TSMC의 액체 냉각 기술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10가지 잡을 준비가 되었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준비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대한민국 전략 리포트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구독이라는 선택으로 이 전쟁터의 동지가 되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